기본적으로 부모님은 70 넘으셨다면 가능하면 유럽 여행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버지나 어머님이 일어났었는데 그래 오늘은 그냥 집에서 좀 쉬자. 아니에요 엄마 아빠 어떻게 오신 건데 구경하시지? 그러지 마세요. 왜? 일단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어요. 왜? 일단 건물들이 몇백 년 된 화려하고 큰 건물들이 많아?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옛날엔 다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다 석회암 이런 돌로 대리석으로 다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을 가면 저기 시골 막 400km 떨어진 시골길 가요? 아니잖아. 대도시만 가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게 화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깊숙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활이니까. 일단 프랑스 사람들 비롯해서 유럽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프랑스로 메트로 불로 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트로가 지하철이에요. 불로가 일, 워. 그 다음에 도도가 참이야. 프랑스 직장인들이 자기 하루 일과를 그렇게 세 단위로 얘기해요. 지하철 타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잠자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말을 해도 흔쾌히 얼굴 표정이 밝아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다닐 때 겉보기와는 다르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야? 오늘의 우리가 처음으로 얘기할 바로 그 주제. 화장실이에요.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가면 화장실 문화가 영 아니야. 야, 이 미개 국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럽인들이 잘 씻는 걸 싫어하는데 화장실도 길가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골목 같은 데서 볼일을 보거나 집에 요강 같은 데서 볼일을 보고 밤에 그냥 던지는 거야, 길가로. 그래서 유럽 가보면 레인코트가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슬비가 오면서 레인코트 기술 올리고 그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봉변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 봉변을 피하기 위해서 레인코트를 위에다 입었다는 거예요. 또 오죽했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향수를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머리 안 감으니까 가발 같은 거 쓰고 다니잖아요, 귀족들. 그게 머리 안 감아서 떡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역시 그렇게 썩 화장실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간이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요. 그 더욱 놀라운 건 뭐야? 지하철이야. 지하철에 화장실이 없어. 냄새 찌린내가 진동을 해요. 우리나라 화장실은 거의 호텔 수준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 이래도 되나?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도 돈 받는 마담 삐삐라고 얘기를 해요. 삐삐가 소변이란 뜻이야. 돈을 내고 소변을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 그러면 화장실 갈 때 그 주인한테 동전을 받아갖고 가요. 근데 내가 급해. 카페나 식당에 들어갔어. 근데 화장실만 이용할 거야. 그러면 내가 돈을 내야 돼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볼 일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들만의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씨. 그 사람들도 일기예보라는데 무조건 비 온대. 그래서 이게 이건 뭐 하는 거냐 봤는데 정말 하루에 12번도 비가 와요. 우산을 그 사람들이 안 쓰고 비를 우수에 맞잖아. 프랑스 1960년대 50년대 영화 보면 와 멋있다. 아니에요. 하루에도 10번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갖고 나가면 매일 잃어버려. 그래서 아예 우산을 안 갖고 나가서 비를 맞는 거야.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동양인들보다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많아요. 유달리 많아요. 특히 한여름에 렌트카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가다가 갑자기 2만 원 우박이 떨어져요. 정말로. 고속도로에서. 와, 나 한 번 당했는데 유차이 깨질 것 같더라고. 정말 조심해야 돼, 우박은. 한 번은 잘 안 믿는데 사람들이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학교를 가고 있었어. 근데 한 10m 정도 걸어갔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갔고 거꾸로 10m 왔는데 여기는 해가 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능하면 얇은 우비 있죠. 가을에도 비가 오기 때문에 부피 안 나가는 거, 그런 거 하나씩 갖고 다니는 게 좋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두꺼운 거 이런 거 사가지 말고 그냥 거기 가서 싼 거 사면 돼요. 한여름에도 약간 긴팔 있죠, 스웨터 정도 되는 거 하나 꼭 목에다 걸고 다니셔야 돼요. 왜? 그늘에 가면 추워요. 한여름인데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 아이들 대학생들 보면 스웨터를 목에 이렇게 묶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추우니까 다시 입어. 그게 우리나라에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 다 물 사먹는 게 좋대요. 나는 댓글 올라오는 걸 봤어요. 돈 많으면 사먹으면 좋죠. 근데 그 얼마 있는 기간 동안에 수돗물을 먹는다고 해서 내 건강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세균 처리 시설이. 자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있더라고. 저도 스위스의 친구들과 놀러 갔을 때 분수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입에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여행 가는 사람 중에 탈이 잘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물 가림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수돗물을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 신경을 쓰다 보면 괜찮은데 아플 느낌이 들 수도 있어.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오셨었어요. 제가 박사학위 끝날 때쯤 언제 유럽 구경을 보셨어요? 그래서 65세쯤 되셨을 때 두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차로 여기저기를 많이 모시고 다녔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70 넘으셨다면 가능하면 유럽 여행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솔직한 제 개인적인 심정이에요. 물론 70 넘으신 부모님들은 본인은 건강에 자신이 있으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70이 넘으시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비행기야. 유럽이 11시간에서 12시간, 13시간. 직행이 그래요, 직행이. 그거 힘들어요. 젊은 사람도 힘들거든. 몸이 편해야지 구경을 하는 건데 일단 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칫하면 일주일 여행 왔다가 진짜 골병 드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시기 전에 건강검진을 종합검진을 받아서 의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그러고 모시고 가는 게 가장 확실해요. 또 하나는 상비약이에요. 동네 의원 가서 부모님이 유럽 여행 가시는데 약 때문에 걱정되는데 처방해 주면 일주일 정도는 처방해 주세요. 같은 진통제인데 프랑스 약이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의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진짜 힘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약 같은 거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심리적인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유럽 갔으니까 음식을 맛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나는 그 빵 쪼가리 못 먹어. 나는 여기 한국 식당 그냥 예약해. 물론 비싸요. 한국 식당이. 하지만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거기 있는 거 음식 못 먹는다고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의견을 존중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님이 일어났었는데 그 다음날 몸이 좀 피곤하셔. 이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좀 쉬자. 아니에요, 엄마 아빠. 어떻게 오신 건데 구경하시지? 강제로 그러지 마세요. 후회하세요. 부모님 하나라도 더 좋은 거 보여드리고 맛있는 거 먹여드리는 게 자식된 마음이 알겠지만 그걸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돌아오셔서 말씀을 안 하셨었는데 한 3주 동안 앓으셨대요. 힘드셔서. 왜? 일단 시차가 적응이 안 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가신다는 거 보면 혹시 모르는 거니까 만반의 준비하려면 건강 체크부터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야? 가능하면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안 드셨을 때 빨리 모시고 가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부모님과 유럽 여행 갈 때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파리에 사는 사람들을 파리제이라고 그러죠. 파리지앵들도 몰라요. 이 장소는 프랑스 전문가들이 파리 7대 29 중에 정말 가치가 있는데 모르는 곳을 찾아서 그거를 제가 번역을 한 거야. 프랑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룩셈부르크 공원은 여러분도 한번 가볼 만해요. 일단 여행을 하다가 거기가 대학가거든요. 거기 가다가 밥 먹고 좀 쉬고 싶어. 커피 한잔 하고 싶어. 무조건 룩셈부르크 공원을 가야 돼요. 엄청 커요. 상상 초월이야. 왜? 거기 안에 프랑스 상원이 있어요. 의회가 있을 정도야.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농구하는 애들, 태극권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별쌈 다 있어요. 거기에 딱 올리고 선글라스 끼고 바게트 손에 들고 커피 한 잔 마시면 파리에 와 있는 느낌이 확 들어요. 거기가 바로 룩셈부르크 공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메디치 분수라는 게 그 룩셈부르크 공원 안에 있어요. 이 메디치 분수는 뭐냐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 이야기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분수예요. 두 사람이 있었어. 남자가 나이 어린 여자를 과외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집안이 괜찮았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앞불싸 역시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여자네 집안에 힘이 센 친척 삼촌이 두 사람의 관계를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두 사람은 해외로 도피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혼을 해. 그런데 오메 삼촌 집요하기가 이를 데가 없네. 사람들을 풀어서 걔네들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 남자의 혀를 잘라. 그리고 여자를 강제로 데리고 와요. 무식하죠. 그리고 여자를 수녀원에 넣어버려요. 결국 이 남자는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녀였던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시름시름 알다가 자기도 죽어요. 그 자기 묘비명에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라는 글귀가 써 있었대요. 이게 메디치 분수라는 곳에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관리인들이 있어. 제복 입은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거 엑스플로이터 얘기하면 가르쳐 줄 거야. 거기에 가면 이렇게 커다란 여인 4명이 이렇게 있고 지구본 같은 거 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명한 세계를 짊어지고 있는 여인들, 여신들이라는 조각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희한한 게 있어. 여인은 4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각각 대륙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왜 4개밖에 없을까? 옛날에 오세아니아는 대륙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었어요. 원시인들이 살았고 흑인들이 살았어. 그래서 흑인 인종차별 같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4명의 여인밖에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노예 해방운동을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들도 많았대요. 이것도 역시 이 룩셈부르크 공원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오페라 광장을 가다 보면 마들렌느라는 곳이 있어요. 성당이야. 기념 유적지인데. 마들렌느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잖아. 커피 마시고 난 다음에 먹는 마들렌느 있죠.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가장 유력한 썰은 순례를 하잖아요. 순례를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든 구역을 지나갈 때 거기에 수도승들이 있다가 먹을 것을 힘을 내라고 줬는데 그게 바로 그 마들렌느였대요. 자, 이 마들렌느 성당에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끝이야. 그런데 마들렌느 광장 밑에 화장실이 있대요. 근데 그 화장실이 요새 최근에 만든 화장실이 아니야. 1800년도에 만든 화장실이에요. 몰라 아무도. 근데 이거 입장료를 받아요. 가보면 정말 아름다운 화장실이에요. 꼭 보셔야 돼. 그 다음 파리에서도 아주 유명한 카페가 몇 개 있어. 그 중에 첫 번째가 레두마고라는 거예요. 왜 유명하냐? 옛날에 막 18세기 이럴 때 우리가 이름 얘기하면 다 알만한 미술가 무슨 철학가 이런 애들이 그 카페에 모여서 토론했어요. 그래서 그 카페가 유명해졌단 말이죠. 그 중에는 사르트르랑 시몬 드 보부아라는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자주 가요. 이 두 사람이 뭐로 유명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야. 시몬 드 보부아 굉장히 유명한 여성이야. 소르본느 대학에서 여성으로 9번째로 박사학위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유명해? 바로 계약 결혼 때문에 유명해요. 사르트르가 좋았던 여인이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 여인과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되 자기는 좋아하는 여자, 이 시몬 드 보부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 각자 지낸 거야. 각자 사생활을 존중하자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자주 왔기 때문에 앉는 전용 자리가 있었대요. 지금도 그 자리가 있어요. 이것들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제일 작은 집 있어요. 근데 집도 아니야. 건물과 건물 사이에 껴있어요. 얹혀져 있어. 들어가려면 입구가 없어요. 이 건물로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든지 이 건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원래는 이 건물 주인하고 이 건물 주인하고 맨날 싸웠어. 길 경계선 때문에. 그래서 파리 시청에서 두 사람 너무 골치가 아프게 싸우니까 야 공평하게 하나 껴놓고 양쪽으로 여기까지만 해 라고 해서 껴놓은 거야. 옛날에 거기는 구두 수선하는 분이 살았대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사람이 살 정도 못 돼. 아주 조그매요. 그런 장소도 있고 또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그리고 실제로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꽁꼬드 광장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개선문에서 쫙 밑으로 내려오면 쭉 그렇게 됐고 이집트 석탑 같은 게 하나 서 있어요. 그 석탑이 파리 시내에서 제일 오래된 거예요. 파리에 원래 있던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아니죠. 이집트에서 갖고 온 거야. 이집트에 상형문자가 정말 많잖아요. 피라미드 앞에 있는 그런 돌석탑은 다 상형문자야. 근데 그걸 해석할 능력이 안 됐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고고학자가 해석을 해서 상형문자를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파리 왕한테 준 거야. 선물로. 뭔지도 모르고 세우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오늘날 그거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어요. 그 앞에 지금 이렇게 석상들이 서 있는데 그 석상 분수들은 파리에 있는 대도시들 뭐 막세이 그런 니스 이런 도시를 나타내는 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여기 서 있는 이거 파리에서 제일 오래된 거야. 근데 실제로 파리에서 원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건 위테스라는 옛날 로마 원형 경기장 있죠. 그걸 본따서 원형 경기장에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 그게 파리에 원래 있던 곳 중에 가장 오래된 곳이에요. 거기에는 입장료도 안 내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햄버거 먹고 음료수 마시고 그래. 계단에 앉아있어요. 프랑스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이런 데 알아? 모를 거야.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밑에 달면 제가 답을 해줄 거야. 자, 여러분 장시간 염색한 할아버지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도록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끝낼 거예요. 여러분 au revoir et à la prochaine. See you again.